While Elon Musk was in the country recently, he promised that Tesla would produce its next-gen EV car at its German factory. Elon Musk has launched his own ChatGPT rival called Grok. And is it true that Grok has an attitude? Oh yeah, it's got a really big attitude. So apparently Grok is supposed to be a little bit spicier than the other AI platforms like ChatGPT. Okay, so planning to buy the company of Apple. 안녕하세요. 마지막 영상은 AI 음성으로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테슬라가 결국에는 애플과 같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일런 형께서는 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스타트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록과 X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향후 여기에 테슬라가 통합 시스템으로 안 들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런 형께서는 뉴럴링크 비전 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나중에 XAI, 뉴럴링크, 테슬라까지 모든 것들이 통합 시스템을 갖춰지면서 애플과 똑같은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론 머스크 형이고요. 결국 테슬라는 애플과 똑같은 수익 구조에 도달을 할 것입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는 계속해서 앱스토어 모멘트가 와야 된다라고 하죠. 애플처럼 많은 제품들을 연계시키면서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현재 아이폰 모멘트는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듯이 테슬라는 모델 3 Y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을 열었죠. 여기까지는 애플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인 이유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와치까지 결국 하나의 제품을 사면 다른 제품도 연결해서 사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 앱스토어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테슬라가 가능할 것일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 형이 보여주는 사업들을 본다라면 이것을 통합만 시킬 수만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분들은 배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배터리보다 중요한 것은 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의 칩 설계 능력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자동차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테슬라의 로고가 박히지 않을까요? 현재 테슬라의 타겟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라고 일론 머스크 형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테슬라를 자동차 밸류에이션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토요타와 비아디, 폭스바겐과 비교를 하고 있죠. 일단 그 비교 논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롱텀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테슬라에게는 애플 모멘트가 점차 다가오고 있고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신 분들은 테슬라의 큰 비중으로 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현재 테슬라의 투자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고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현재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럭셔리 차량을 보면 캐딜락과 링컨이 1등과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로 돌아서면서 렉서스, BMW, 벤츠 같은 기업들이 사랑을 받고 있네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기업들이 럭셔리 시장을 완전히 먹기 시작하죠. 하지만 2022년 럭셔리 시장을 먹고 있는 기업은 다름 아닌 전기차 테슬라이고요. 테슬라가 럭셔리 시장을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년 전에 럭셔리는 BMW 차량이었다면 지금은 테슬라가 보여주는 스마트한 차량,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판매보다 저 화면 속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은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테슬라는 애플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가격 인상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의 마진 상승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충전소만 본다라면 결국 모든 기업들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매출의 기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왜냐하면 오늘도 워싱턴에서 12개가 설치가 되었고 라스베가스에서는 20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엄청난 숫자가 설치가 되고 있죠. 과연 이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현재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 모델 3가 비하디 모델들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와야지 4분기 때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모델 3의 새 버전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스트를 걸어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테슬라 모델 3의 새 버전이 딜리버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그만큼 이번 분기에는 테슬라 모델 3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This is Model Y, and believe it or not, every new one of these can be rolled out in just 40 seconds. The majority of the production process here are completed by robotic arms, as you can see behind me. The team at Tesla Shanghai is 99.9% Chinese, and their supply chain is also over 95% localized. 많은 기업들이 로컬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생산 효율성을 최대치로 올려야지 마진이 올라가면서 차 한 대 팔 때마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X 유저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록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점차 떨어진다라면 스타링크의 기술력이 통합이 되면서 FSD의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된다라면 테슬라는 결국 애플과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아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일런 형은 새로운 시대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 기업은 역시나 테슬라가 아닐까요? 그리고 루시드 3분기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산 가이던스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죠. 정말로 실망스러운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14,000대에서 10,000대, 그 다음에 이제는 8,000대까지 계속해서 했던 말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목표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비티가 다시 한 번 더 딜레이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뱉었던 말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루시드의 경영진이 아닙니까? 이번 어닝 발표에서 피터 형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로백이 빠르다, 최고 속도가 빠르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다, 사파이어 기술력을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판매 대수를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가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현재 루시드의 주가는 굉장히 최저점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피터 형의 대답은 고금리, 공급망 이슈, 매크로 경제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 부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인데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죠.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터 형은 주가 하락을 막을 방법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현재 딜리버리 대수를 보면 작년 4분기 때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 결과 손실 폭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만 해도 한 대 팔 때마다 24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라면 지금은 2배나 올라서 43만 달러의 손실이 나고 있죠. 결국 이번 어닝 발표 때 주가 하락을 막을 방법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은 차 한 대 팔 때마다 5억 손실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대책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올해 전체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순손실이 2배가량 늘어날 예정이죠. 현재 보여주는 숫자는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투자가 장기 투자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로 성공한 기업의 CEO는
했던 말을 지키고 가이던스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신뢰성을 주고요. 결국 루시드의 CEO 피터 영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9개월 단위로 보시더라도 매출은 줄어들었고요. 손실폭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라갈 때,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루시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결국 유지는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의 PI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려고 현재 눈을 돌리고 있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빠지자마자 바로 파산인데요. 하지만 발을 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에도 이렇게 큰 공장을 지었고 최근에는 사우디 공장도 오픈을 하였죠. 그리고 루시드 기술력을 CEO에다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파산은 안 나더라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주주들이 믿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중동 지역은 피터형보다는 술탄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 대수가 올라간다라면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루시드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루시드의 대표 피터 영은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이고요. 과연 루시드는 이것을 극복을 해낼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Some interesting news as well. Rivian vans no longer subject to an Amazon exclusivity deal. Let's get some details now. Because they want to sell their battery electric delivery van to so many more. So what it means in the first instance is they can do just that. They're free to talk to third parties.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비트뿐만 아니라 생산 가이던스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버리죠. 이것만큼 확실한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산과 딜리버리 대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져 가는 것이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매출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매출이 상승을 하면 작년 대비 매출 총이익의 마이너스 폭이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진 역시나 마이너스 170%에서 마이너스 36%까지 떨어뜨렸고요. 차 한 대 팔 때마다 손실이 1억 5천이 나왔는데 지금은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손실 역시나 줄어들고 있죠. 결국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이 보여줘야 될 것은 순손실이 아니라 순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내년 4분기에 매출 총이익을 흑자로 돌리는 것에 있고요. 지금 이 추세라면 조금 더 빠르게 완벽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빠르면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생산과 딜리버리 숫자가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리비안 밴 독점 계약을 풀어줬죠. 이제 리비안은 딜리버리 밴을 다른 기업들한테도 팔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리비안 고객 후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마트도 가능할 것이고 타겟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그로서리 이커머스 기업들이랑 계약이 가능한 것이 커머셜 밴 부분의 최강점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리비안의 아론티 아론S 딜리버리 밴은 8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꾸준한 판매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현재 리비안이 굉장히 시장으로부터 좋은 제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월마트 외에 다른 계약건도 따낸다라면 오히려 EDB 플랫폼의 판매 대수 상승이 꽤나 많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 시기가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리비안의 CEO RJ형 모든 약속들을 지켜내고 있고 가이던스는 항상 초과 달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리비안 밴 판매 상승을 조금 더 보고 있다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고 아론티와 아론S의 시장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딜리버리 밴의 영업과 마케팅이 시작될 것이고 리비안은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는 전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